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2월 1일 12월의 첫째 날 아침 방송 시작합니다. 자, 오늘 날씨가 풀렸어요. 날씨가 좀 풀렸어요. 이틀 동안 진짜 추웠네요. 여기 11월 말의 날씨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이상기후였어요. 막 진짜 추웠는데 이제 다시 날씨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차 온도계를 보니까 아침 54도라고 나와있어요. 이게 한 10m 될 거예요. 한 정확히 이제 환산 안 되는데 한 15도?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훨씬 낫죠. 어제랑 엊그제는 벌써 잔디밭에 아침에 학교 가려고 보니까 서리가 그냥 하얗게 내렸었는데 오늘은 아주 좋네요. 날씨가 이 정도만 돼도 포근한 편이에요. 그죠? 오늘 이제 금요일이라서 제가 아이들을 2명 다 내려주고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학교가 뭐가 있냐면은 이제 오늘 4학년 애들 졸업하는데 간단히 발표를 해요. 30분 동안 발표회가 있고 거기 10시 반인가? 네, 있고 이제 수업은 이제 없고요. 수업은 없고 네, 그렇게 됐네요. 딱 지금 이제 한가할 때가 돌입하고 있습니다. 기말고사 보고 다음 주에 기말고사 보고 그 다음에 채점하고 그 다음에 애들 성적 넣고 그럼 이제 또 이번 학기가 마무리 되네요. 참 가르칠 때마다 느끼는 거죠. 학기가 그렇게 오래 가르쳤지만 쉽지 않아요. 그렇게 지금 몇 년입니까? 학교 지금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02년 동안 펜실버니아에 있는 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 2008년부터 2015년 동안 오하이오에 있는 학교를 제가 다녔고 2015년부터 지금까지 2023년이죠. 거의 8년 동안 여기 조지아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이 티칭이 쉽지 않아요. 그 컨텐츠가 어려운 것보다 애들하고 이렇게 있는 관계나 다이내믹이 쉽지 않아요. 말 안 듣는 애도 있고 뭐 막무가내 애도 있고 뭐 별의별 애들이 다 있죠. 그동안 뭐 수천 명을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막 속썩이는 과목들이 있고 특별히 속썩이는 애들이 있고 이제 그거에 익숙해져야죠. 그죠? 그거에 익숙해져야죠. 이 티칭이라는 게 과목도 이제 맨날 똑같은 걸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새 과목을 맡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다시 뭘 또 준비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뭐 되게 비슷한 분야고 그러니까 하죠. 박사를 받을 실력 정도 되면 그 학부 과정에 이제 코스 하는 거는 뭐 다 하죠. 잘하죠. 근데 이제 애들하고 그 다이내믹과 그런 관계들이 이제 쉽지 않은 거죠. 또 석사에 지도하는 것도 또 쉽지 않고요. 뭐 박사만큼 신경 쓰진 않지만 석사의 지도도 꽤 뭐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걔들은 1대1로 뭘 논문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도 가장 1년 중에 한가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겨울학기에는 이제 소들도 이렇게 나오고 겨울학기는 그냥 쉬니까 겨울방학은 여름은 여름학기를 또 해요.
그러면 여름학기 2개 중에 보통 하나는 해요. 그냥 하나를 이제 하면은 월급이 나오니까 그거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겨울학기는 수업이 없으니까 그냥 생으로 이제 4주 노는 거죠. 그래서 사실 따져보면 교수가 월급이 작은 이유가 있어요. 노니까. 겨울에 뭐 4주 놀고 여름에 티칭을 안 하면은 뭐 한 3개월 막 그렇게 놀거든요. 그럼 4개월을 노는 거 아니에요. 티칭이 여름에 안 한다 치면 4개월 놀면 1년에 3분의 1을 노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3분의 1을 연봉을 이제 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적게 일하고 적게 받는다가 이제 논리인데, 근데 이제 사실 공대 교수 같은 경우 그렇지 않아요. 공대 교수 같은 경우에 여름에 논다고 노는 게 아니에요. 저희 뭐 연구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연구해야 되고 뭐 논문 내야 되고, 안 그러면 이제 학교에 붙어있지 못하니까 그게 점점 심해져요. 그게 점점. 예전에 뭐 정말 예전에 교수들이랑 다르죠. 그게 점점 심해지는데 참 경쟁 사회입니다. 제가 처음에 박사 시작할 때가 1999년도인데 그때는 뭐 잔치였어요. 잔치. 졸업하면은 한국에도 패컬티를 많이 가고, 그때는 제가 본 사람들은 미국 패컬티보다 한국 패컬티가 더 많았어요. 이렇게 패컬티들을 많이 가고. 근데 뭐 시간이 많이 지났죠.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났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패컬티 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미국에서 교수 되는 게 진짜 힘들어요. 하늘의 별따기, 하늘에. 실례로 정말 별로 안 좋은 학교, 주립 때 그냥 별로 안 좋은 학교도 와, 교수들 보면은, 신입 교수들 보면 그 경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경력이 아니라 그 학력이 어마어마해요. 학력 플러스 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저기 와서 있나,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이제 그게 그만큼 학교들이 다 포화가 됐다는 거예요. 학교들이 다 포화가 돼가지고, 그 중에 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미국에 이제 외국 유학생 출신 이제 박사들이 진짜 많거든요. 좋은 학교를 가면은 제가 볼 때는 절반은 외국 학생 출신 박사예요. 공대. 절반 더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막 많이 이렇게 하는데, 그 언제부턴가 거의 트럼프 때부터 이제 박사를 하면서 영주권을 서포트를 안 해줘요. 영주권을 안 줘요. 그 영주권이 있는 애만 와서 교수 잡을 지원할 수 있게 거의 진짜 큰 학교 빼고 보통 미국 학교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주권을 안 대줘요. 그러니까 걔들이 어디 가요? 미국에 있질 못하죠. 영주권이 없는데 안 뽑아주면은, 그 스폰서를 안 해주면은 뭐 아무리 뭐 공부 잘하는 뭐 할아버지라도 견뎌낼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영주권 서포트를 안 해주고부터 엄청 빡세진 거예요. 아카데믹 잡을 잡기도 힘들고, 그리고 조그만 학교일수록 또 서포트 더 안 해주고, 영주권. 그러니까 학교를 보면은 그 영주권 서포트 안 해주는 돈을 아낄 망정 이제 교수의 질이 막 합격이 낮아지는 거죠. 진짜 질 낮아지는 거죠.
그게 이제 암암리에 트럼프 때부터 무슨 막 이민을 때리고 막 그런 정책이 나오면서부터 그게 퍼져가지고 이제 웬만한 학교들 영주권 서포트 안 해줘요. 절대. 있는 사람 뽑아요. 영주권. 근데 그 유학생들은 거의 다 영주권 없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95% 이상은 영주권 없는 사람이 유학생들. 옛날에 태어나서 시민권 받고 온 애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니 박사 과정에 유학생 숫자도 줄었어요. 한국 같은 경우 한국이 유학생 숫자가 3위였거든. 미국에 1위가 중국, 2위가 인도, 1, 2위는 왔다 갔다 해요. 3위가 한국이었어요. 유학생 숫자가 미국에서 유학한. 근데 그 숫자가 아마 요즘 통계를 보지 못했는데 현격히 줄었어요. 절반까지는 안 줄었어도 거의 3분의 1 줄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싸고 이제 가격도 비싸고, 언더 경우에는 뭐 말씀드렸죠? 1년에 1억이에요. 1년에 1억 들어요. 옛날에도 학부 그 유학생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인데 요즘은 완전 넘사벽일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드는데 이제 석박사 과정은 이제 돈이 덜 들어요. 왜냐하면은 석박사 과정은 공대 같은 경우는 돈을 줘요. 학교에서 그 등록금하고 미니멈 생활비를 주기 때문에 사실 살 수 있어요. 미니멈으로. 집에서 이렇게 돈 많이 안 갖다. 근데 다른 데는 안 그러거든. 물가 같은 데는 돈 안 대주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힘들죠. 게다가 그 졸업하고 나서 여기 있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점점 더 힘든, 유학 나오기도 힘들고 여기에서 잡기도 힘들고. 학교 잡은 이제 못 잡는 거죠. 영주권 안 주니까. 그래서 딴 데로 가고, 딴 데서 뭐 회사에서 영주권을 받는데, 미국 박사 받고 미국 회사 가기도 쉽지 않거든요. 참 점점 더 엄청 힘들어지는 사회예요. 옛날에 80년대 학번이 저희 보고 막 되게 힘들겠다고 그랬어요. 힘들겠다고 막 그런 말이 있었어요. 왜냐면 80년대 학번들 막 되게 쉬웠거든요. 모든 게. 그 사람들 이제 참 뭐 이러나요. 여기 호텔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막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80년대 학번들 되게 놀면서 학교 다니고 뭐 데모하면서 수업도 안 하고 그러면서 졸업해서 그때 경기는 좋아서 뭐 취직 다 잘 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희 학번 이제 90년대 학번인데 90년 초반 학번인데 그때부터 이제 베이비 붐이 일어나가지고 대학 입시도 그때 3점 몇 대 1인가 4점 몇 대 1인가 뭐 그랬어요. 그래서 대학교가 부족했어요. 대학 가는 사람은 이제 4명 중에 1명 뭐 그런 거예요. 4년제 대학.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보면 이제 저 참 빡세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한국에서 제일 힘들 때는 IMF 때였어요. 분위기가 진짜 초상집이었죠. 저는 그때 유학을 나왔어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공부하고 참 어떻게 제가 크리스찬이라서 하나님이 보고 와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네요. 근데 여기서 미국에서도 이렇게 참 살아가는 거 보고 사는 게 진짜 쉽지 않다. 고학력일수록 그게 더 쉽지 않아요. 고학력이나 고연봉자
일수록 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뭐 한국도 마찬가지. 미국에 그 돈 주는 이유가 있어요. 연봉이 높으면 그 높은 이유가 있고, 연봉이 낮으면 낮은 이유가 있고. 근데 참 그것도 아이러니가, 뭐 연봉이 낮다고 그 일이 또 그렇게 쉽고 뭐 휘파람 불면서 다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연봉이 높은 일이 또 휘파람 불면서 다니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그게. 뭔가 아이러니인데, 이제 다른 어떤 컨셉이 교차하는데, 연봉이 많아서 이렇게 막 힘들게 하고 일이 고되고 막 업무 강도가 엄청나고 그런 것도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연봉이 높아서 또 일이 또 더 3D 아니고 깔끔하고, 뭐 어떻게 보면 또 더 쉬운 일도 있고 그렇기도 해요. 연봉 낮다고 뭐 절대 쉽지 않아요. 학교도 그래요. 학교도 좋은 학교에 이제 교수하는 거랑 뭐 그냥 보통 학교 교수하는 거랑 글쎄요, 일장일단이 있죠. 근데 연봉은 물론 이제 차이 나는 데도 많아요. 이제 좋은 학교는 이제 그 연봉을 이제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이제 차등제가 있어서 막 스카우트 해오는데 뭐 몇 억 주고 스카우트 교수 해오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이제 아닌 사람도 있고요. 이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학교도 있고, 이제 인센티브가 있죠. 교수들은 또 인센티브가 있는데 뭐 쉽지 않죠. 그 인센티브에 비해서 그 노력은 엄청나야 돼요. 뭐 프로젝트를 어디서 따오고 그러면은 이제 그 인센티브를 받는데, 그 인센티브에 비해서 프로젝트를 따오기까지 그 노력은 정말 뼈를 깎아요. 어제 한 동료 교수랑 얘기를 하는데, 자기 논문이 이렇게 억셉트 되는데, 논문이 이렇게 되는데 2년 걸렸대요. 또 어떤 한 개는 2년 넘게 걸린대요. 야, 그게 2년 동안 얼마나 그게 기다리고 힘들고, 말이 2년이지. 저도 한 4개월 정도? 3개월 정도 된 논문이 있는데, 어저께 그 레터를 받았는데,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냥 팍 오네요. 그래서 참, 이게 또 어떡하나. 또 오늘 또 가서 문제를 또 처리해야죠. 난감한 지금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 스트레스가 있어요, 일하는데. 그리고 이제 프로포즈를 내야 되는데, 처리를 빨리빨리 안 해줘서 좀 답답한 것도 있고. 근데 뭐 사람 사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짧게 결론 내면 점점 어려워진다. 사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학교 쪽 점점 어려워요. 학교에 미국 교수가 되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돼도 또 이렇게 살아남는 게 또 점점 어려워지고. 옛날에 이제 테뉴어 한번 받으면 뭐 그냥 정말 종신형 이렇게 갔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이제 테뉴어 받아도 잘릴 수 있다는 법이 생겼어. 법이. 옛날 테뉴어 받으면 못 건드린다는데 요즘 법이 생겼어. 이제 테뉴어 받아도 자를 수 있다는. 참 그것 때문에 교수하는 사람들 많았는데, 그죠? 그래도 또 살 길은 열립니다. 네, 또 살 길은 열려요. 자,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